자, 안녕, 반갑다. 어이구, 우리 이제 고2 친구들, 많이 힘들었지? 아유, 또 장시간 또 시험 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니? 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정신도 어떻게, 몽롱하고, 그렇지? 진심으로 고생 많았고, 성적은 어떻게 선생님이 봐서 문제 자체를 보자면 그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통합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보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수능보다는 내신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성적대가 많이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게 수능적 형태의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성적이 어떻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 그러면 알았지? 걱정하지 마. 시간 조금씩 내서라도 어떻게 파트별로 쪼개서 요럴 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았지? 자, 먼저 6월달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선생님이 봤을 때 전체적인 걸 딱 봤을 때 좋은 문항들이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야. 알았냐? 야, 요거 봐라. 괜찮네. 이게 고3으로 가겠다라는 것들도 눈에 보여. 알았니? 자, 근데 전반적으로 어떠냐면 정말 너 개념 아니? 쉽게 말해서 이 출제위원들이 이미 너희들 내신 대비한다고 공부 많이 못할 거 생각하고, 자, 너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 알았지?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단지 개념만 공부하고 있다 보면 문제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 맞지? 그것을 조금 깨트려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한 문제라도 학습을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다음 원소 A에 대한 자료다. 딱 보자마자 어떻게? 규산염 4면체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산소고 얘가 규소다라는 게 드러나겠지. 자, 이 규산염 4면체는 바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야. 자, 그러면 A는 너무 단순한 문제냐? 이건 그냥 뭐 점수 줄게라고 하는 것 같아. 알았지? 점수가 빠졌네. 1.5점짜리일 거야, 이거. 알았지? 알겠냐?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니? 오케이.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2번 문제는 앞으로 확장성이 상당히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3개짜리 바퀴벌레를 그리도록 하겠다. 너런 바퀴벌레. 이야. 이 더듬이의 하트까지는 아니야. 알았지? 알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생물 다양성. 이라는 순간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게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딱 떠올라야 되겠지. 자, 이때 해저에 바다 밑에 해령, 해산, 해구 등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 각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이곳에는 각각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생태계 다양성이다. 얘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생태계 다양성. 자, 얼룩말은 개체마다 줄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왜? 유전적 다양성이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오케이. 자, 아마존 열대 우림에는 이거 어제 아래 선생님이 이거 갖고 어떻게 통합형 문제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오기 깜짝 놀랐다. 아마존 열대 우림에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다. 종이라 그랬지. 종다양성이 되겠지. 종다양성이 된다. 자, 어디가 포인트냐? 요게 3학년 시험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알겠냐? 반드시 기억해놔야 될 부분이다. 자, 가는 종다양성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자, 나는 동물세포에만 있다. 아니, 유전적 다양성이 동물세포에만 있냐? 아니잖아. 틀렸지. 자, 다가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맞아.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핵심 사항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꼭 좀 기억하고 가자. 알았지? 되니? 선생님도 요걸로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든다. 알았지? 자, 요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통합형 문제지. 근데 아주 몇 점짜리야 이거? 1.5점짜리 아주 쉬운 통합형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일 거야.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판 구조론이 있지 맞지? 거기서 화산이 나타나게 되고 마그마가 생긴 그 부분에서 요게 화산재가 되겠죠. 화산재.
알았니? 그럼 요거는 마그마가 될 거 아니야. 알겠니? 요거 나와 있잖아. 없으면 요거 보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자, 이때 요 부분은 어떻게? 요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거. 해구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열곡대는 아니야. 해구야. 열곡대라고 하는 건 발사형 경기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열곡대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우선 얘는 수료명 경계다. 그래서 어떻게? 해구라고 해야 된다. 자, 기억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양을 감소시킨다. 화산재가 쫙 끼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렇지 적게 들어오겠지. 그럼 기온은 하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 되니? 오케이.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감소시킨다. 요것도 되겠지만 온도를 감소시킨다. 지구의 온도가 하강할 것이다. 라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맞다고 하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맞는 말. 자, 니은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지구, 오케이. 화산, 지진, 이거 전부 다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답은 니은 디귿 4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통합형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 자, 4번 문제 들어가자. 자, 스마트폰을 측정하는 달리기 결과, 야, 이미 측정한이라 돼 있어. 그 니은 측정값이다. 야, 이게 좀 심하지 않냐? 이거 문제 정말 만들기 싫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만큼인데, 뭐 당연히 측정값이지. 그럼 뭐겠니? 얘 아날로그니? 뭐 연속적인 장면 다 보여주니? 아니 딱딱딱 끊어서 이거 뭐 딱딱 끊은 거잖아. 이거 디지털 정보겠지. 오케이. 자, 다음 속력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유도량이다. 맞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어떻게? 시간과 길이에 대한 어떻게 기본량을 가지고 바로 유도된 유도량이겠지. 그래서 그 유도량을 나타낸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럼 답은 바로 5번 정답이 된다라고 뭐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5번 문제. 아이고야. 탄소순환 이 부분 들어오는 순간 너희들 반드시 이 탄소순환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냐? 왜 탄소순환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탄소순환과 지구온난화가 연결될 수 있어. 통합형 문제로. 선생님이 참 많은 문제 만들었거든. 알았지? 나중에 통수박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개를 할 거야. 알았지? 알겠니? 근데 실제로 어떻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의 생각은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꼭 좀 기억해 놓자. 지구 시스템 권력의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순환이 관여한다. 이때 중요한 거 한 개가 있다.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자체가 흐름이 같이 발생한다는 거야. 알았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디귿 보기가 진짜 좋은 보기야. 이거 나오잖아? 많이 틀려. 그래서 5번 문제 어떻게 틀린 친구가 상당히 많을 거야. 잠깐만. 아이고 1.5점이네. 1.5점인데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 알았니?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한번 봐봐. 쭉 나왔는데 탄소순환에 관여하는 생물권에 어떻게 보면 유상신문 광합성. 광합성이랄까? 쭉 유상신문 지면에 매몰되면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인간에 의해 화석연료가 연소돼야 되겠지. 그래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겠지.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갈 수 있는 건 화석연료가 연소됐을 때 인간이 그렇게 활동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을 통해 탄소는 생물권, 기권. 자, 얘는 어떻게 광합성이지, 맞지? 되니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그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광합성을 하면 뭐가 되겠니? 기권에 있는 걸 빨아들여서 지가 광합성을 해갖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알았니? 반대로 돼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 맞아? 오케이. 다음 화석연료 연소는 니은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지. 기역과 니은으로 인한 탄소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요 이야기는 꼭 기억하고 간다. 알았지? 알겠냐? 탄소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무조건 맞는 말이야. 자, 탄소의 순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중요하지. 알았니? 탄소가 직권에 가장 많다.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에너지 흐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요게 포인트가 돼.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맞다. 답은 4번 정답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자. 자, 다음 6번 문제 들어갈게. 자, 전자제품의 상세 정보와 이에 대한 거. 아유, 많이 보던 문제지. 자, 전류는 기본량. 맞아. 전류는 기본량. 7대 기본량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A라는 학생은 맞아. 자, 이 전자제품 질량은 국제 단위계 SI지. 자, 다른 기본 단위로 표현되어 있어. 기본 단위는 g이 아니라 뭘로?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학생 B는 공부를 덜 했다. 테니, 학생 C, 측정 표준은 원활한 의상소통과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지. 그것 때문에 측정 표준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 답은 3번 정답이다.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7번 문제 가보자. 자,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러면 너는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는 순간, 자, 이거부터가 떠올라야 돼. 이거 H가 위로 가도 되고 얘 위로 가도 되고 그 관계없어. 이거 회전된다 그랬어 이미. 자,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실질적인 건 요거와 요거 사이, 요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야. 알았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돼? 자, 이때 요 사이 결합들은 전원다 뭐야? 공유 결합이다. 이런 게 이제 심한 거야. 알았니?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공유 결합일 거 아니야.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안녕하세요. 저 물이에요. 라고 나와야 되겠지. 엿드세요. 바로 제끼시고. 되니? 오케이. A와 B는 아미노산이다. Thank you very.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자, 단위체의 종류와 아이고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Thank you. 되니? 오케이. 두 개 정답이 된다. 그리고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를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실제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입체화가 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입체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 알았지? 그래서 입체 구조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입체화 돼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기억디귿 3번 정답이 된다. 간단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자, 그러면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의 생물과의 수와 대멸종. 자, 우리 5대 대멸종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중에서 어떻게?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중에 3차! 중요하다. 3차! 아주 중요하다. 기억나? 3차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어디? 5차가 중요하지. 3차, 5차는 진짜 중요한 어떻게? 대멸종이라 그랬잖아. 바로 요게 3차 대멸종에 해당하는 값이지. 요 라인을 기점으로 고생대와 중생대가 나누어지지. 마치 바로 고생대 말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삼엽충이 아니 여기서 왜 삼엽충이 멸종돼? 삼엽충은 고생대 말까지 살았던 애야. 알았지? 됐니? 그래서 고생대를 대표하는 애라고. 알았니?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때 대멸종 사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A에서 대멸종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라 B에서 대멸종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B는 중생대와 신생대 지지시대의 경계선이 아니야.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점이야. 알았지? 여기 있지 대멸종. 여기가 바로 어떻게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 짓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요게 너희들 그 소행성 충돌하고 공룡 막 전멸하고 했던 때야 이게. 알았니? 5차. 알았니?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다. B와 C 사이에 판기아 분리. 오케이. 자, B와 C 사이 중생대 우리 초기에 판기아가 분리가 돼.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판기아가 분리되고 이 두 번에 어떻게서 엄청난 어떻게 뭐가 생기게 돼. 그렇지. 대멸종 사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게 일종의 4차 대멸종이라 보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럼 분리된다? 맞아. 정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기본적인 거 하나 알아놓고 항상 대멸종은 무조건 시험 문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돼? 그리고 이제 멸종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통합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
종다양성 쪽에서 어떻게 또 뭐 그쪽에 대한 얘기를 끌고 오면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 다음 9번 문제. 자,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지. 이거 실수 엄청나게 나서 5번 찍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아니, 잘못된 거야. 내가 이거 강조했잖아. 봐봐. 염산, 산과 염기가 반응을, 자, 산과 염기가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산칼슘이야. 선생님이 CO3가 들어있다. 이건 100% 어떻게 산하고 반응하면 무조건 CO2 기체가 나온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CO3가 들어있는 애는 무조건 CO2 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선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어떻게 염기성 확인 지시약이잖아. 붉은색으로 나타났다면 이미 얘가 염기성이란 걸 알려주는 신호가 되겠지. KOH. 그러면 어떻게 얘는 HCl이니까 무무빨이잖아. 얘는 무색이 될 거야. 이때 기체는 당연히 CO2 기체가 될 수밖에 없어. 절대 H2 기체가 아니야. 자, 봐. A는 KOH 수용액이다. 맞아. 색깔 변화가 변하지 않음. 무색이니까 변하지 않음. 맞는 말이지. 기억에 해당한다. 맞지? 자, 니은은 수소다. 여기서 당하고 넘어간 친구 있을 거야. 조심해야 된다. 무엇이냐? CO3가 있으면 어떤 예를 방문하고 어떻게 CO2 기체가 나온다. 명심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정답이야.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좋아. 자,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봐봐. 태양의 중심부에 일어나는 핵 반응의 모시도다. 내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알았지? 너희들이 대충 그냥 지나가겠지만 여기서 통합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 단원이 있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맞지? 그러면 핵융합을 하게 되면 흡열 반응일까? 발열 반응일까? 오케이. 뭐야? 발열 반응이다. 알았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기억해 놓으라고. 알았지? 알겠냐? 왜냐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 놨거든. 알았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행할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쪽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오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적어 놓으면서 네 거화 시켰으면 좋겠다. 자, 이 반응은 핵 분열 아니야. 핵 융합 반응이지. 틀렸다. 융합이야. 조심해야 돼. 자, 핵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 질량이 어떻게 아주 소량 되네요. 그만큼이 빠져나오면 에너지 등가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는 E는 MC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그 값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사실. 맞는 말이 되겠지. 자, 이때 디귿. 요것도 통합형으로 지금 출제를 한 거야. 이 선생님이. 이 출제자가. 알았지? 괜찮은 거였어. 태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을 일으킨다. 대기 대순환의 근원 에너지가 어디야? 바로 태양의 에너지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 만들어진 에너지 일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을 일으킨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알아놓고, 자, 어떻게 하든 지금 통합하고 연결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알았니?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흡열 반응, 발열 반응하고도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4번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11번 문제. 자, 어이구야. 이거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 2.5점으로 등장했을 건데. 야, 봐. 여기 그림에서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와 자, 열 에너지로 버려진 에너지로 나눠진다 그랬지. 맞지?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입각한다면 얘들 둘이를 더한 값은 이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전체 중에서 실제 생산한 전기 에너지, 소모된 거 말고 실제 에너지 효율이니까 얼마만큼 효과적이냐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럼 봐. 소모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요거 더하면 얘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는 8이란 얘기잖아. 됐어? 그럼 봐. 얘하고 보면 전체가 40이 공급돼. 에너지 효율은 얘가 8이야. 그럼 곱하기 어떻게 100 해주면 에너지 효율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하면 어떻게 5, 8이 40, 5분의 1. 그럼 20%지. 그럼 얘가 20%의 에너지 효율이라면 얘 또한 20%의 에너지 효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이때 자 봐봐.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얘가 나왔지.
그럼 여기 얘는 얼마란 말이야? 요거 두 개 더한 거 아니야? 6 더하기 2 제로 분의 6이 되겠지. 사용 생성된 거 곱하기 100 했을 때 바로 이게 20%가 나오면 된다. 간단한 계산이겠지. 자, 그럼 이때 얘 같은 경우 얼마? 24가 돼야 되겠지. 24가 돼야지만 30이 되겠지. 그럼 5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24 2제로다. 그럼 여기는 토탈 32제로다. 공급받은 쪽은 A 쪽이 더 많구나 라는 것까지도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기억분의 니은 8분의 24니까 어떻게? 니은분의 기억이구나. 24분의 8이니까 3분의 1 값이 나와야 되겠네. 답은 1번 정답이 되겠다. 됐어? 요렇게 정리하시면 니은 맞지? 니은분의 기억. 오케이. 됐어? 요렇게 정답이 나오시면 된다. 어렵지 않았지? 자, 다음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그다지 크게 좋은 문제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어, 알았지? 한번 단순한 얘기인데 질소, 산소, 플로린이야. 전체 구성 원자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15족이잖아. 그럼 5 더하기 5 하면 10이 나와. 얘가 X가 10 되겠네. 됐니? 얘는 6 더하기 6 하면 얘는 10이 나올 거고 얘는 어때? 14 나온다라는 거 눈에 보이겠지? 됐어? 오케이. 자, 분자 내 공유 전자쌍. 얘는 공유가 세 쌍 있지, 세 쌍. 세 쌍에서 2, 3은 6 되겠지. 왜? 한 개당, 한 쌍당 전자가 두 개니까. 그럼 얘는 이중결합, 얘는 단일결합.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2, 2, 4, 1, 1은 2, 얘는 2가 되겠지. 맞아? 결합 모형은 어떻게? 여기 있네. 결합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요게 니은, 오케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어? 자, X는 10이야? 맞아. 그나마 하나 살릴 만한 게 기억과 니은의 합이야. 자, 전체 구성 원자과 전자수의 합에다가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수를 더하잖아.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16이 나와. 알았니? 16이 나와. 알았니? 봐봐. 여기 10에다가 6 더하면 16이지. 요거 더하면 얼마? 16이지. 요거 더하면 얼마? 16이지. 맞지? 요거 하나 좀 건질만 한데 따로 선생님이 보고 문제를 갖다가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긴 있어. 그러나 선생님 요거 갖고 어떻게 통합형 문제를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모두가 딱 오케이. 정답은 5번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은 태양의 어떻게 형성 과정이다. 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지. 자, 어느 초신성 폭발에서 빵 터지고 나면 어떻게 연상하라니까. 그럼 밀도가 크고 어떻게 성운 구름 많이 모이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중력 수축하고 회전하겠지. 알겠냐? 그러니까 봐봐. 당연히 초신성 폭발 다음에 얘네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겠지. 그리고 지구를 보면 어떻게 금이 있잖아. 알았니?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 당시 때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기억 A에서 기억은 수축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얘가 원시태양이 되려면 수축하고 회전하고 수축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맞는 말이 되겠지. 자, 이때 태양이 형성했는데 야, 니은의 중심부의 온도가 왜 감소해? 식으면 끝장이야. 아니, 태양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중력 수축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온도를 감소한다.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야, 이거 봐봐. 이거는 뭐 색다른 문항이 아니야. 색다른 문항이 아니라 2028 예비 수능에서 발표했던 문제를 그대로 어떻게 가지고 인용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 봐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똑같지.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도 똑같지 지금. 근데 기억만 변하고 있다는 게 보여. 맞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수평 방향이 있지. 왜? 등속도로 운동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동일해야 되잖아.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H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R에 해당하는 게 이게 되겠지. 요게 H, R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기억은 R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틀렸지. 됐니? 오케이. 다음. 쇠구슬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나가 다보다 크다. 자, 봐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평 방향의 공식이 S는 VT야. 알았니? 그럼 봐. 같은 시간 동안 얘들 둘이는 비례. 이동 거리가 많단 말은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얘는 35, 얘는 25니까 얘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될 거야. 다음, 다에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니? 연직 아래 방향이지. 됐니?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다. 오케이. 문제만 길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자, 중력에 대한 얘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킬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다음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15번 문제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그림 딱 보자마자 삼투 나와야 되겠지. 됐니? 자, 삼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딱 생각하는 게 뭐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반토막을 경계로 용매 입자가 용질 아니야. 용매 입자 물 같은 것들 말이야. 알았지? 요게 빠져나오는 거거든. 이때 얘도 대뇌 아주 적은 양이지만 왔다가리 갔다리 한다. 기억이 이 중요한 얘기지. 이거 질문 나와 있잖아 봐 이미. 자, 이때 자 그럼 봐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어. 자,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또 한번 봐봐.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얘가 얘는 어떻게? 애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뚱뚱해지겠지. 여기 밑에 상현 적으면 안 돼. 안 돼. 알았니? 뚱뚱해지고. 자, 여기 봐봐. 얘는 싹 빠져나오고. 들어왔지, 맞지? 그럼 얘는 뭐란 말이야? 애가 날씬해지겠네. 요다 상현 적어놔. 중요한 거야. 별표 50만 개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얘 봐, 뚱뚱해졌잖아. 봐, 얘가 뚱뚱. 그럼 여기가 저고, 얘가 공 거야. 이렇게 들어오고 아주 조금 나간 거야, 이렇게. 여기 봐봐, 홀쭉해졌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저고, 여기가 공 거야. 여기 막 쉘이 막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요렇게 들어오겠지. 됐어?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야, 얘 들어갔다 나갔다 같은 거야. 등장액. 같은 용액이었잖아. 농도가 동일한 걸 등장액이라 부르거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자. A는 생리식염수보다 농도가 낮은 소금물이다. 뭐죠? 더 낮은 소금물이야. 저는 거야. 거기 담근 거야. 그러니까 애가 뚱뚱해졌지. 오케이, 맞지? 2에서 적혈구 세포막 안쪽 농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높다. 야, 안쪽 농도 이거 저야. 이거 빠져나가잖아, 물이. 그럼 얘가 고농도로 바뀌겠지. 알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틀렸다. 자, 물의 이동이 왜 없어?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양이 동일하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야. 틀렸어, 알았지? 일명 그걸 전문용어로 동적평행이라 그래. 알았지? 동적평행. 알았니? 답은 니은디귿 제끼고 1번. 그렇지, 정답이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겠네. 좋았어. 자, 다음 1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은 화학 반응 간화에 대한 설명과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딱 보니까 마그네슘 리본의 밝은 빛이 연소 파이어 불지른 거야. 파이어. 오케이. 산화 마그네슘이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얻는 거지. 환원된 거지. 맞지? 특히 어떻게 산화수 잡으면 끝난다 그랬잖아. 또는 산소 얻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가 산화되는 거지. 얘도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되는 거고. 손난로가 이렇게 하면 차가워지는 게 아니야. 손난로는 날로 따뜻해지잖아. 오케이. 자, 간화의 공통점. 산소는 산화된다. 뭐 산소가 왜 산화돼? 환원되는 거지. 오케이.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 맞아요. 오케이. 요 이온계란 물질이지. 전자를 잃게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에너지를 방출한다. 손난로. 아이 뜨거. 따뜻해. 방출. 얘 어떻게 연소 파이어 방출. 됐니? 오케이. 당연한 얘기. 답은 니은디귿 5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우주에서 방출되는 원소의 질량비, 수소, 헬륨 딱 떠올라야 돼. 그럼 더 많은 건 누구야? 수소예요. 다음 헬륨이에요. 그럼 여기는 수소, 여기는 헬륨. 됐니? 오케이. 자, 시작할게.
헬륨은 니온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지. S 대기의 포함. 포함이라는 순간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 위치. 위치. 선의 위치. 그렇지. 자, 들어갈게.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둘 다 있네. 되니? 그럼 둘 다 포함되어 있다. 기억도 맞고, 니온도 맞고. 자, 우주를 구성하는 기억의 대부분은 별의 내부는 내게 절대 아니라 그렇지. 수소는 빅뱅에 의해서 대부분 나온 거야. 이 별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생성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래서 틀렸다. 자, 요 마지막 보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니? 오케이. 답은 2번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니. 옳은 거. 기억, 니은. 오케이. 3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어때?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1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너희들 이 문제 보고 틀리면 안 돼. 알았니? 기준을 세워놓으라고 알았지? 자, DNA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맞지? DNA라고 하는 애는 바로 어떻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DNA는 오직 타이민은 DNA에만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때 RNA, 자 RNA를 본다면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되네. 여기서는 유라실이 오직 어디에서만 RNA 안에서만 들어있는 염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지. 자, 그럼 이때 가만히 한번 봐봐. 중요한 게 나와 있어. 바로 여기가 G야. 그럼 여기는 C가 되겠지. 근데 G가 G로 돼? 아니야. 야, 1이 바로 첫 번째 게 주형 가닥인 거야. 아니냐, 전사에 담당을 했던 애라 얘란 얘기인 거지. 되니?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봐봐. 지금 RNA에 지금 기억이 들어가 있어. 근데 기억이 타이밍이다. 엿드세요. 되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지. 되니? 요렇게 딱딱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다음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다음 적어보자. 뭐 이래 나오고 알았지? 뭐 G가 나오고. 오케이. 또 나오는 거 있냐? 눈에 보이는 건 없네 지금 현재.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 여기까지 다 됐다.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 봐봐. 뭐 여기 RNA하고 야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려면 자, 이 모양이 C야. 이건 뭐야? 이거 아데닌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럼 여기 여봐라. 요게 아데닌 모양이고 요게 타이민 모양인가 그러면. 맞지? 요게 그럼 얘가 아데닌이 될 것이고 요게 타이민이 되겠네. 요래 되겠지. 다 찾을 수 있겠다. 맞지? 아데닌이니까 여기는 유라실이 돼야 돼. 요 모양 이게 전부 유라실인가 이거. 요 모양 요 전부 유라실인가 요거. 되니? 오케이. 유라실. 그럼 유라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만단 말이야? 아데닌이지. 봐봐. 요 뾰족하지? 요번에 뾰족하잖아 봐. 됐어?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가에서 이용된 DNA 가닥은 아니야. 1가닥이야. 2가닥 아니야. 전사를 담당했던 건 주형 가닥인 1번이야. 틀렸지? 자, 번역이다. 번역은 라이보솜. 오케이? 맞는 말.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핵심을 네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을 뿐이야. 자, 19번 문제로 들어가자. 뚜뚜뚜뚜뚜뚜. 자, 열수지 평형에 대해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 왜? 지금 당연히 어떻게 해? 야, 지구온난화하고 연관되는 파트인데 이것만 내기에는 좀 그렇잖아. 지구온난화하고 딱 연결시켜 놓으면 상당히 좋잖아. 되니? 특히 3월 학력평가 시험 문제 본 적 있어? 그 3월 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떻게 이거 위쪽이 어떻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떻게 이산화탄소 그림 그려갖고 어떻게 지구온난화하고 연결 지었잖아.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단독보다는. 알았니? 오케이. 자, 우선 복사 평형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애들 B 플러스 C는 방출되는 애와 같아야 돼. 무조건. 그러면 B는 C보다 크다. 야, 잠깐만 있어봐. 이게 C고. 이게 지표가 이게 D구나. sorry. B 플러스 T는 C가 돼야 되겠지. 그럼 봐. B가 C보다 크다. 야, 이거 더하면 이거 되는데 C가 더욱더 커야 되겠지. 됐니? 이건 틀렸고.
자, A는 100이다. 야, 지금 봐라. 태양 복사가 들어와가 지금 반사되는 게 30이야. 그럼 들어오는 게 100이면 나가는 거 토탈 100이어야 돼. 그럼 여기 30이면 여기가 70 돼야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못 틀렸네. 자,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 바로 이게 봐라. 온실, 지구온난화 연결 지으려고 작정을 가잖아, 봐. 지금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D는 증가한다. 당연히 G4흡수가 어떻게 증가되겠지. 야, 여기에 온실가 대기가 이쪽이 많아지면, 알겠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간 얘들이 있지, 맞지? 되니, 이거에서 갇혀갖고 다시 돌아오는 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야. 알았니? 그 대부분은 어떻게 CO2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건 적외선을 갖다가 흡수를 다 해버리거든. 그럼 다시 방출시켜버리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지구 복사라 부르지 그걸. 자, 우선 그럼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자꾸 지어야 돼 얘는. 자, 20번 문제. 자, 화학 문제가 나왔네. 오케이. 자, 전기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알 수 있는 거, 원래 얘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이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근데 요건 금속결합 물질이거든. 알았지? 금속이야, 금속. 금속도 이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오픈해 주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도 문제시키면 계속 만들면서 이거 금속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 생각을 다 했는데 오늘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오픈됐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알았지. 그래서 금속 쪽도 알아놓고 하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자, 다음은 고체에서 전기 흐른다. 요게 바로 구리가 되겠네. 구리. 자, 여기 봐봐. 상태에서 얘는 안 흐른데 수용에서 흐른대. 그럼 누구야?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어떻게 염화나트륨 NaCl. 되니 얘는 고체도 안 흐르고 수용도 안 흐른다. 그럼 이건 설탕 되겠네. 설탕. 자, 그럼 A는 구리다. 맞는 말이지. B 수용액은 이온이 존재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지. 되니? 오케이. 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설탕은 완벽한 공유결합 물질이지. 오케이. 맞고. 그럼 답은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5번 정답이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좋아. 자, 다음. 21번. 아이고야.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통합을 어떻게 하든 해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된 게 단점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발전하는 형태로 간 다음에 상당히 무시 못하는 상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냥 특히 산호 이 얘기는 나도 깜짝 놀랐다. 알았지? 이거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그림까지 다 해놨거든 나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쓰는구나. 아씨,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좀 했었다. 자, 환경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봐. 기온과 수온이 상승했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산호초. 하얗게 변한 대규모 백화현상. 생태계 화기 작살이겠지, 이건. 평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온도 의존성이 성결정 방식을 따르는 어떻게 일부 파충류에서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또 한번 해봐. 푸른 바다 거북 개체군이라고 돼 있지. 자, 이제 밑에 봐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봐봐. 기억에 의해, 이거 읽으면 나오는 거잖아. 의존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온도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는 거 알았지? 자, 기억에 의해 A 지역의 생물 다양성, 당연히 생물 다양성 감소하겠지. 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 오케이. 자, 다음. 니은은 비생물적 요소가, 그럼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지. 다음 어떻게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이다.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반대가 반작용이거든. 알았지?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작용 맞니? 라고 물어봐. 그리고 온도가 지금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당연히 미치는 게 맞고. 다음. 디귿은 다양한 개체군은 반드시 한 종류. 이게 개념이잖아. 맞지? 다양한 종이 아니라 한 종. 되니? 이게 포인트다. 개념에서 끝나도록 만들어 놓은 문항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 이거 발전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항으로 갈 거라고 본다. 알았지? 되니? 오케이. 자, 기억, 니은 정답이니까 3번 정답이 됐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네. 자, 다음 2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봐. 선생님이 그랬지. 무조건 통합된다고 했잖아. 봐, 나오잖아, 봐. 그냥 지금 현재 예비고 일어난다. 현 고1 친구들도 보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운동량 충격량 막 하고 있는 단계일 거야. 근데 자, 여기에 어떻게 선생님이 떨어지는 거에서 분명히 낸다 그랬지. 봐, 이 문제인 거야, 이제.
한번 봐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럼 물체이 자유낙하를 했다. 같은 높이에 떨어졌다. 무조건 바닥 도달 시간도 동일하고 속도도 같다라고 얘기했지. 왜?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거든. 중력 가속도가 뭘까? 바로 중력에 의한 가속도로서 단위 시간 동안 어떻게 속도 변화가 동일하거든. 알겠냐?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오케이. 그런데 충격량, 자,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거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면적을 살펴볼 때 얘랑 얘 떨어지는 거랑 요거 떨어지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가 질량이 어떻게 3배니까 3배의 어떻게 똑같은 속도 변화잖아. 근데 곱하기 3배 한 거잖아. 질량이 3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 3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겠지. 됐니? 그럼 S가 어떤 얘가 만약에 S라면 얘는 3S가 돼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잠깐. 여기서 야 이거보다 낮은 위치에 떨어졌지.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동일해. 근데 높이가 낮아. 그러면 속도 변화가 어떻게 작게 해서 끝나겠지. 그럼 속도가 마지막에 떨어질 때 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제일 먼저 떨어질 거니까 시간 여기 이쪽이 시간이거든. 제일 먼저 떨어진 얘가 C에 대한 것이다. 됐니? 근데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얘가 3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충격량이. 그러니까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얘가 B가 된다. 그럼 얘는 3S야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해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자,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Q는 A. 오케이. 맞는 말이네. 자, 됐어. 오케이. 자, C의 질량은 M보다 크다. 자, 봐봐. 여기 C의 질량은 M이 요거거든.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충격량, 운동량 변화이 동일하지. 근데 여기 속도가 클 거거든. 그럼 얘는 속도가 작은데 같아질 수 있으려면 이쪽이 질량이 커야 돼.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M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지. 다음. 자,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충돌 시간분의 아이고야 물체에 받는 충격량. 바로 충격량이 면적이잖아. 그럼 요 T분의 S 하는 거하고 요 2T분의 이거하고 이게 1.5배 더 크네 얘가. 됐니?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즉 중력 파트 쪽과 충격량, 운동량 쪽의 통합 문제. 괜찮은 문제였어. 알았니? 잘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다. 되니?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오케이, 좋아. 자, 다음 답 5번이야 그러면 3번 문제. 자, 중화 반응. 이런 거 뭐 한 방에 끝내는 거 아니야? 쌤 제자들은 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자, 하나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중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게 포인트야.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같다. 이야, 되니? 오케이. 자, 이때 온도가 제일 높은 얘가 중성일 수밖에 없을 거야. 중화점에서 바로 온도가 최대 지점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최고로 어떻게 얘가 수소 이온수하고 여기 있는 수소 이온수하고 요 HCl이라고 했거든 얘가. 이게 NaOH라고 했거든. 수가 같아야 돼. 됐니? 그러면 자,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여기 어떻게? 나 이거 12 잡을래. 요래 잡을게, 쌤. 알아요? 쌤 왜 12로 잡는데요? 4로 잡으면 안 돼요? 잡지 마. 그거 웬만하면. 왜냐면 6일 때 4면 어떻게. 분수 나오잖아. 몰라, 분수가 편하면 해.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알았지, 나는. 딱 보니까 요건 3배. 3, 4, 12. 요거는 2, 6, 12. 요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여봐라. 요거 3배. 하면 얘 6, 6이겠네. 여기는 2배. 하면 28, 16, 16이겠네. 여기는 어떻게? 야, 여기 3배 한 거지. 요거 3배 하면 18, 18. 오케이. 여기는 88.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이때 봐봐. 그럼 여기는 봐봐라. 이거 하면 어떻게? 물 분자 6개 나오겠지. 작은 쪽. 물소 법칙. 자, 여기는 어떻게? 작은 쪽 8개. 물 분자 6개와 8개. 얘가 크지. 그럼 온도 변화 얘가 크죠. 최고점이 높잖아. 맞잖아. 됐니? 오케이. 나는 염기성이다. 나는 중성이지. 요게 염기성. 가가 염기성. 얘 중성.
얘 산성 이래 돼야 되겠지. 너희들 수능에는 반드시 얘 더했을 때 똑같은 어떻게 부피 안 준다. 그래놓고 온도 변화 반드시 묻는다. 그거 분명히 수능 나올 거야. 알았지? 진짜 그거는 것들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온도 변화는 부피, 혼합 용액의 부피 분에 생성된 물 분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연기성이 다 틀렸고 혼합전 같은 야 봐, 이거 나오잖아 봐. 같은 부피당 들어있는 양이온수 이 뭔 말이야?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그럼 뭐야? 같은 부피당 봐봐. 21대. 아유 또 20 없네. 이거 40 잡자. 41대. NaHCl 40, NaOH 41대. 요거 12, 요거 8이니까 양이온은 얘가 A가 더 많겠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오케이. 혼합 요소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이다 법칙. 기억나? 오케이. 이다 법칙이라 하시면 돼 이제. 항상 많은 쪽을 따라가. 1가일 때는 전체 이온수가 반응 후에도 항상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많은 쪽을 따라가. 그럼 봐. 얘 더하면 32 나오지. 자, 반응 한번 시켜볼게. 요거 나오면 10이지. 얘 더해봐. 32 나오잖아. 봐. 그럼 굳이 왜 계산하고 있니? 큰 쪽 두 개 더하면 되지 그냥. 그럼 요것도 36. 그럼 요거 32고 얘 36이잖아. 됐어? 그럼 어떻게 32가 36보다 크다. 말 되니? 아니지.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전자기 유도. 자, 한번 봐봐. 빗멸 내려오는 자, 되게 쉬운 거야, 알지? 자, 빗멸 내려오는 자석이 수평일 레일을 따라 운동하여 T0. 오, T가 T0인지 A를 지났네. 오. 자, 일단 A 점 지나고 코일을 통과하여 벽에 충돌하는 T. 아이구야. 야. 이 T0네. 튕겨서 나왔네. 오케이. 야, 답 나왔다. 답 좋다. 여봐. 검유계에서 측정된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2T0일 때보다 크다. 얘가 크다. 뭔 말이야? 속도가 이쪽이 빨랐어. 라는 뜻이 되겠지. 맞지? 자, 자석의 속도가 빨라버리면 안에 들어오는 어떻게? 자속의 변화가 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 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되니? 그럼 당연히 어떻게? 자, 속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어이, 기억 맞춰. 되니? 유도 전류의 방향 나왔다.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이봐, 싹 달려와. 그러면 오지마. 이거 앵글. 오지마. 막아야지. 그럼 전류 이쪽 방향.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 알았니? 그럼 얘는 들어오고 있지. 요거 S. 요게 S. 오지마.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 되니? 그럼 똑같이 이쪽으로 되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서로 반대, 틀리다. 같은 방향이겠지. 자, 다음.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운동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알았니? 속도가 달라지지. 마치 막 오지마 하면 속도가 줄을 거 아니야. 그 속도 준 만큼이야.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그래서 전환된다. 맞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자. 자, 이 문제는 빅데이터인 척 하면서 라니냐고 엘니뇨를 질문한 거지. 그냥 왜 안 나오나 싶었어. 알았지? 봐봐. 여기서 관측값과 평균값이 있지. 자, 관측값을 내가 어떻게 1로 잡고 얘가 2를 잡을게. 자, 1이고 2라 치자. 자, 1을 잡을게. 관측값이 크고 얘가 작으면 결국은 어떻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돼. 맞지? 자, 1 빼기 2를 하는데 자, 관측값이 어떻게 작고 얘가 크면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지. 이 얘기인 거야. 이 편차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어떻게 플러스 쪽에 편차를 보이고 있지. 맞지?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되겠니? 그러면 플러스면 얘잖아. 그럼 관측값이 더욱더 온도가 높았어 라는 얘기가 되겠지. 언제겠니? 엘니뇨가 되겠지. 맞지? 이 얘기야. 동태평양에서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바람이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 있던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못 가니까 밑에서 용승이 올라오지를 못해버리는 거야. 알았지? 평상시가 중요하다 했잖아. 평상시는 용승이 있어. 물이 차가워. 근데 밑에서 물이 못 올라와 버리니까 애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평상시보다 관측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로 뭐란 말이야? 바로 엘니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되겠지. 이게 바로 엘니뇨. 그 반대가 어떻게 무역풍이 너무 강해서 아래쪽에서 어떻게 많이 올라왔을 때야. 그러면 어떻게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어떻게 더욱더 낮을 때가 되겠지.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라니냐 이렇게 된다. 자 이때 표층 수온 편차가 클수록 지금 어떻게 해면의 기압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자료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럼 봐봐. 자, A일 때 기억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자, 우리가 A에서 얘야 얘. 기억이라 그랬잖아. 맞지? 기억은 적도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 가지지. 맞는 말이잖아. 자, 니은값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야, 니은값은 얘야. A일 때가 어떻게 온도가 B일 때가 이쪽이지. 그럼 A일 때가 이쪽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더욱더 낮아지는 게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 자, 기억값이 커질수록 기억이 이거지. 기억값이 커질수록 니은값이 작아지는 경우. 맞아. 기억값이 요 표준 편차가 수온 편차가 커질수록 이렇게 커질수록 얘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태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A에 해당한다. 맞아. 분석 결과 맞는 말이지. 됐니? 이거 빅데이터 가장은 이게 뭐야? 빅데이터 문제 아니야 이거 사실은. 무슨 문제다? 그렇지.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얘기다. 대기대순환 관련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요. 빅데이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자, 너무 고생 많았어. 한 번은 최소한 어떻게 다시 들어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되살리면서 가셔야 되고 1학년 친구들이라면 기출문제 우리 중간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가는 부분 뽑아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잘 정리해서 네 걸로 좀 만들어라. 이해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6월달이니까 이제 9월달 모의고사 또 있지, 맞지? 9월달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